어디 한번 써보고 손놀림이 괜찮으면 임신이라도 해줄게. 백인 수석, 레지던트. 제시카가 한국인 레지던트 김건우를 향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응급실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이 충격적인 발언에 주위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당사자인 김건우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후 그 오만하던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 대체 어떻게 이런 실력을 평범한 한국인 레지던트로만 보였던 그 남자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에 응급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 의료는 최고라고도 남겨주시고요. 뉴욕 맨해튼의 세인트 메리 병원. 그해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꼽힌 그곳의 응급의학과였습니다. 아침 7시 교대 근무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복도를 유난히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평범한 체격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동양인 김건우였습니다. 28살의 한국인 레지던트입니다. 그의 가운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구김이 많았고 신발도 몇 년은 신은 것처럼 낡아 보였습니다. 그가 간신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레지던트들은 모여서 아침 회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백인이었습니다. 건우가 조용히 뒤편에 서자 몇몇이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와 함께 제시카 화이트가 나타났습니다. 35살의 수석 레지던트, 금발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은 그녀는 이곳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병원 과장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제시카의 가운은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목에는 얇은 금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건우에게 부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 우리 조용한 한국인 친구도 왔네. 그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해서 발음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뭔가 뒤떨어진 것을 지칭하는 말인 것처럼 주위의 레지던트들이 웃음을 참으려 입가를 가렸습니다. 뭐였더라? 당신네 한국 이름은 발음이 어려워서 잘 외워지지가 않아. 건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건우입니다. 아, 그래, 건우. 근데 아직 영어가 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환자들이랑 제대로 소통은 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 알아들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지? 사실 건우의 영어 실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미국인 레지던트들보다 정확한 의학 용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말이 적었고 제시카는 그런 그의 모습을 약점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건우, 당신네 한국 사람들은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여기는 미국이야. 윗사람한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환자들이 불안해하잖아. 회진이 시작되자 각자 담당 환자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레지던트들은 자신감 넘치게 발표했고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담당 환자에 대해 정확하고 간결하게 보고했습니다. 진단부터 치료 과정까지 빠짐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여전히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환자 상태 파악은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미국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한 것 같네. 당신네 한국이랑은 시스템이 꽤 다르지? 거긴 아직 낙후된 게 많지 않아? 이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건우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제시카는 이마저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 그 냄새 때문에 정말 식욕 떨어진다. 여긴 병원이야. 환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냄새 심한 음식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네. 건우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통을 닫고 병원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 식어버린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환자들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백인 환자가 오면 제시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실력 좋은 미국 의사들이 많으니 걱정 마세요. 이 한국인 학생 말고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건우는 학생이 아닌 정식 레지던트였지만 제시카는 의도적으로 그를 깎아내려 불렀습니다. 환자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건우는 뒤로 물러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직접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게 작아? 전쟁도 미국이 대신해줬으면서 당당할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건우의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한산한 응급실에서 제시카는 간호사들과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트를 정리하던 건우가 지나가자 제시카의 눈에 짓궂은 장난기가 떠올랐습니다. 얘들아, 우리 조용한 한국인 친구한테 재밌는 말 한번 해볼까? 간호사들이 웃으며 관심을 보이자 제시카는 건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건우, 당신 손재주는 그래도 섬세한 편인 것 같던데. 갑작스러운 말에 건우가 고개를 들자 제시카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당신네 한국 남자들이 정말 소문대로인지 말이야. 주위 간호사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불쾌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실력은 인정해주겠지만 남자로서는 어떨지 모르겠네. 어디 한번 써보고 손놀림이 괜찮으면 임신이라도 해줄게. 순간 응급실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몇몇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시카는 수석 레지던트이자 과장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건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차트를 단단히 움켜쥐었고 턱 근육이 경직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얼굴 빨개졌네. 부끄러워? 아니면 화났어? 근데 솔직히 말해봐. 정말 자신 있어? 주위에서 와 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건우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굴욕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다니까. 재미없어. 말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그날 밤 건우는 홀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11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뉴욕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 좌절,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건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는 진짜 이유를 위해 더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게 될 사건이 터지고야 마니까요. 금요일 오전 11시. 건우에게는 운명이 바뀔 시간이었지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차트를 정리하며 오전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실은 오늘따라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새벽부터 들어온 교통사고 환자 2명, 심장마비로 실려온 60대 남성,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노숙자까지 한꺼번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녔고 레지던트들도 각자 맡은 환자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건우는 어젯밤부터 담당하던 복통 환자 박 할머니의 경과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70대 한국계 미국인인 그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다른 레지던트가 초기 진료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경과를 관찰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건우를 보자 반가운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나, 젊은 한국인 선생님이네. 역시 같은 나라 사람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여 건우는 작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복부 촉진을 다시 해보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레지던트가 놓친 미세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 범위였지만 이제는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건우의 눈빛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글쎄, 한 사나흘 전부터 속이 좀 더 부룩하더니 어제부터는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복부를 촉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할머니의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 하면서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을 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건우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시카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고 있어? 건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박할머니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맹장염일 가능성이 있으니 CT 촬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시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CT 촬영? 이미 마이클이 진료하고 특별한 이상 없다고 했잖아. 너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의료비 폭탄이라도 터뜨릴 셈이야?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압통도, 여기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CT를 찍어주는 한국인 줄 알아? 여기는 미국이야.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게 있다고. 내가 함부로 검사 지시했다가 보험사에서 문제 제기하면 어쩔 건데? 제시카의 말에 주위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들도 건우가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건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저 1년차 레지던트였고 제시카는 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한테는 진통제 좀 더 드리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쓸데없이 비싼 검사했다가 불만 접수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건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인 직감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건우는 계속해서 박할머니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제시카의 지시대로 진통제를 투여받은 할머니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건우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아직 좀 쑤시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아. 건우는 다시 한번 복부를 촉진해 보았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통증은 줄었지만 복부의 경직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체온이 희미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지나가다 건우를 보고 놀렸습니다. 아직도 그 할머니한테 붙어 있냐? 제시카가 경과 관찰하라고 했잖아. 너무 오버하지 마. 건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령 환자의 맹장염은 증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복막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건우가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응급실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환자분 상태가 이상해요. 건우가 달려가 보니 박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맥박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건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시카가 달려왔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맹장이 터진 것 같습니다.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려야 합니다. 건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제시카는 동요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맹장염을 제대로 진단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럴 리가. 일단 혈액 검사부터 다시 해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CT를 찍고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놓친 진단 때문에 환자가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해. 썩어. 그 순간 할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제시카를 밀치고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리식염수 최대로 주입 시작하고 혈압 상승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실에 응급수술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들은 건우의 단호한 지시에 본능적으로 따랐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건우의 모습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수석이야, 수석. 하지만 건우는 제시카의 말을 무시하고 할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CT, 바로 찍을 수 있습니까? 방사선과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건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할머니는 의식이 몽롱하면서도 건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우의 진단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놓친 진단 때문에 환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야. 고령 환자는 증상이 모호하다고 하잖아. 하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던 다른 의료진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우가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할머니를 배웅하며 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너무 늦지는 않아 수술은 잘 될 것으로 보였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에밀리 간호사가 조용히 건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건우,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할머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어요? 마치 경험이 아주 많은 의사 같았는데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오늘 일로 자신의 실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제시카는 다른 레지던트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을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명백히 드러났고 심지어 평소에 무시하던 한국인 레지던트가 환자를 구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녁 6시 할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과 과장이 직접 응급실로 내려와 건우를 찾았습니다. 김건우 레지던트 맞나? 훌륭한 진단이었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외과 과장의 칭찬에 응급실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건우에게 집중되었고 제시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건우는 여전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자신의 숨겨진 실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건우는 혼자 병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건우, 오늘 정말 대단하더라. 솔직히 놀랐어. 건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 정말 한국에서 그냥 의대생이었던 거 맞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건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조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다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일로 자신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게 숨어 있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분명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그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테니까요. 월요일 아침, 병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박할머니 사건 이후 건우를 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복도에서 건우와 마주치면 이전보다 정중하게 인사했고 몇몇 레지던트들도 힐끔거리며 그를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태도는 오히려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명백히 드러나고 평소 무시하던 한국인 레지던트에게 체면을 구긴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건우가 지나갈 때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회진 시간에도 그에 대한 공격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김건우 레지던트는 금요일에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의학은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체계적인 사고와 경험이 필요한 학문이야. 제시카는 다른 레지던트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건우의 정확한 진단이 우연에 불과했던 것처럼 깎아내리려 한 것입니다. 건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응급실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50대 백인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실려온 것입니다.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이었고 마이클이 임시 담당 의사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초기 대응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심전도 판독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ST 분절 상승을 놓치고 단순한 협심증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니트로글리세린만 투여하고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우가 옆에서 심전도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백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심혈관 조영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우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우가 조심스럽게 마이클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심전도 다시 한번 봐도 될까? 마이클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뭘 또 봐. 그냥 협심증이야. 니트로 주고 지켜보면 돼. 하지만 건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심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V2, V3 유도에서 명확한 ST 상승이 보였습니다. 전벽 심근경색임이 분명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심근경색 같아. 지금 당장 심혈관 센터로 올려야 할 것 같아. 마이클이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진단을 지시해? 나도 심전도 볼 줄 알아. 그 순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심정지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건우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즉시 환자에게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압박의 깊이와 속도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은 해본 사람처럼 제세동기 준비하고 에피네프린 1렘지 주세요. 건우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자동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제세동을 시행한 후 환자의 심장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건우는 즉시 심혈관 센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긴급 심혈관 조영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의료진은 모두 조용한 건우가 이렇게 능숙하게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심폐소생술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제시카가 뒤늦게 나타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이클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건우가 응급처치를. 제시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다시 건우가 중요한 순간에 나서서 환자를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이클의 실수를 수습하는 형태로. 환자가 심혈관 센터로 이송된 후 응급실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모두가 건우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1년차 레지던트가 보여준 실력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밀리 간호사가 조용히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건우, 정말 대단했어요.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마치 전문가 같았는데 건우는 여전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손놀림, 판단력, 모든 것이 경험 많은 의사 같았어요. 당신 정말 한국에서 그냥 의대생이었어요? 건우가 대답하기 전에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밀리,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그냥 교과서대로 처치했을 뿐이야.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던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능숙한 대처였습니다. 수요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 30대 임산부가 실려온 것입니다. 임신 36주 차인데 갑자기 출혈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실에서 임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시카가 담당이 되었지만 그녀는 산과 응급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보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인지 전치 태반인지 혹은 다른 원인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우가 옆에서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복부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궁의 모양과 경직도, 출혈 양상을 종합해 볼 때 태반 조기 박리가 의심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는 산모와 태아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 제왕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태반 조기 박리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시카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산부인과 전문의야? 함부로 진단명 말하지 마. 하지만 그때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출혈량이 급격히 늘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아의 심박수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밀치고 직접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지금 바로 산부인과 레지던트 호출하고 수술실에 긴급 제왕절개 준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수혈 준비도 부탁합니다. 건우의 지시는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항의하려 했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건우는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액 공급, 산소 투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완벽했습니다. 마치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는 것처럼 10분 후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즉시 수술실로 환자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건우의 진단과 초기 처치가 완벽했다며 감탄했습니다. 누가 초기 대응을 했죠? 정말 훌륭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모든 시선이 건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1년차 레지던트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을 명확히 넘어선 실력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연달아 자신의 실수를 건우가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 레지던트들 사이에서 건우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쟤 뭔가 이상해. 실력이 너무 뛰어나. 정말 그냥 의대생이었을까? 같은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직접 건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건우,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한국에서 그냥 의대생이었어? 뭔가 경험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밝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마이클은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시카는 과장인 톰슨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건우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삼촌, 김건우라는 한국인 레지던트 말인데요. 뭔가 이상해요.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의심스러워요. 톰슨 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다니? 최근 연달아 어려운 케이스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1년차 레지던트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혹시 경력을 속인 건 아닐까요? 톰슨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건우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외과 과장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알겠다. 한번 확인해보지. 제시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건우의 정체가 무엇이든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건우를 병원에서 쫓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건우의 진짜 정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요일 아침, 톰슨 박사의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요청에 따라 건우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시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건우의 서류를 다시 검토해봤는데 모든 게 정상이야.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에 성적도 우수하고 추천서도 완벽해.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 없어 보이는군. 톰슨 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촌, 실제로 보면 정말 이상하다고요. 1년차 레지던트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진료를 하고 있어요. 톰슨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 건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외과 과장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 오늘 특별히 어려운 케이스가 들어오면 김건우를 투입해서 실력을 테스트해보자. 제시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건우의 정체를 벗길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케이스 앞에서는 아무리 실력을 숨기려 해도 본색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후 2시, 응급실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6명의 중상 환자가 실려온 것입니다. 트럭과 승용차 3대의 연쇄 추돌 사고로 모든 환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은 각자 환자를 분담하여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제시카는 의도적으로 가장 위중한 환자를 건우에게 배정했습니다. 40대 남성으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두부 외상, 흉부 외상, 복부 외상을 모두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경험 많은 전문의도 어려워하는 다중 외상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건우가 당황하며 허둥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환자를 본 순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으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환자의 경동맥을 확인했고 동시에 호흡 상태와 의식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1차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확보하고 산소 포화도 확인해 주세요. 건우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기흉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건우는 즉시 흉부 엑스레이를 지시하는 동시에 청진으로 폐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폐음이 현저하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긴장성 기흉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흉관 삽입을 해야 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건우의 지시에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너 뭘 하려는 거야? 흉관 삽입은 너무 위험해. 흉부외과를 호출해. 시간이 없습니다. 건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장성 기흉으로 인해 심장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흉관 삽입 부위를 신속하게 소독하고 국소 마취를 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사람처럼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메스로 피부를 절개하고 혈관 겸자로 근육층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흉관을 삽입한 순간 튼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성공적인 감압이었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즉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의료진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흉관 삽입은 숙련된 의사도 신중하게 시행하는 시술인데 건우는 마치 일상적인 처치를 하듯 자연스럽게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건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복부 검사로 넘어갔습니다. 복부가 팽창해 있었고 압통이 있었습니다. 내부 출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FAST 초음파 가져오세요. 건우가 지시했습니다. FAST는 외상 환자의 복강 내 출혈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 검사였습니다. 건우는 초음파 프로브를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우상복부, 좌상복부, 골반을 차례로 스캔했습니다. 복강 내에 자유액체가 보였습니다. 확실한 내부 출혈이었습니다. 복강 내 출혈 확인했습니다. 응급수술 준비해주세요. 건우의 진단은 정확했고 처치는 신속했습니다. 동시에 수혈 준비도 지시했습니다. 톰슨 박사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년차 레지던트가 이렇게 복잡한 다중외상 환자를 완벽하게 처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건우는 마지막으로 두부 외상을 평가했습니다.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은 확실했습니다. 모든 평가와 처치가 끝나자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건우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을 때 모든 시선이 건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조용하던 한국인 레지던트가 전문의 수준의 외상 처치를 완벽하게 해낸 것이었습니다. 톰슨 박사가 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건우 레지던트, 정말 훌륭했네. 그런데 어떻게 흉관 삽입을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었지? 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숨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 더라니? 자네가 방금 보여준 실력은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한 수준이었어.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게. 건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매한 대답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의료진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삼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1년차 레지던트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때 갑자기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실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심정지 환자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누가 담당하지? 톰슨 박사가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건우를 향했습니다. 방금 그가 보여준 실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심정지 환자는 더욱 까다로운 케이스였습니다. 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건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단련된 의사 같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으며 건우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한 심실세동이었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제세동 시행합니다. 건우의 지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세동 후에도 반응이 없자 그는 즉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아미오다론 300mg, 그의 약물 선택과 용량은 완벽했습니다. 고도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세동 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모든 처치를 계속했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응급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건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평범한 1년차 레지던트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톰슨 박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김건우 레지던트,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야겠네. 자네가 대체 누군지 알고 싶어. 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미 전문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응급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건우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전문의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 와서 다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것일까?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톰슨 박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의였다고? 그럼 왜 여기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겼지? 건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무슨 소리야? 전문의 자격을 숨기고 레지던트로 들어온 거잖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주위 의료진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전문의 경력을 숨기고 레지던트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슨 박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건우가 보여준 실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전문의였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잠깐, 제시카. 김건우 레지던트가 방금 보여준 실력을 생각해봐. 흉관 삽입, FAST 초음파, 고도의 심폐소생술까지. 이건 단순히 전문의 수준이 아니야.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실력이었어. 톰슨 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건우가 보여준 것은 일반적인 전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외상 환자 처치에서 보여준 숙련도는 외상센터에서 오랜 기간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건우, 레지던트,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라네. 자네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 건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밝게 웃고 있는 여성을 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정말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5년간 활동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 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5년이나 일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톰슨 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5년이나? 그럼 전쟁터에서 의료 활동을 했다는 건가?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콩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수술을 했고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환자를 살렸습니다. 하루에 30명을 수술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우가 보여주던 놀라운 실력의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5년간 단련된 실력이라면 오늘 보여준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습니다. 제시카도 말을 잃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출신이라는 것은 의료계에서 최고의 명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인물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경력을 숨기고 여기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밀리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제 약혼자였습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녀도 의사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만났어요. 같이 시리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병원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밖에 있었는데 그녀는 수술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요. 응급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건우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의사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보면 그녀가 생각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건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나? 톰슨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를 포기하지 마. 더 많은 사람을 살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건우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자신의 실력을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왜 항상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습니다. 에밀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조용했던 거군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시카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의 성희롱 발언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톰슨 박사가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김건우 레지던트, 아니 김건우 선생, 정말 훌륭한 분이군. 그런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의사의 길을 택한 것에 존경을 표하네.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환자를 잃을까봐, 또 실패할까봐. 하지만 오늘 자네가 살린 환자들을 보게. 자네의 실력과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지 못했을 거야.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건우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손녀, 심근경색 환자의 아내, 임산부의 남편까지 모두 건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 아내는 어떻게 됐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감사의 말에 건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다시 의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처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시카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건우를 바라봤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건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톰슨 박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우 선생,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당신의 경력을 인정하겠네. 국경 없는 의사회 출신이라면 우리 병원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레지던트로 남고 싶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와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겸손함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도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다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 그리고 몇몇 간호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우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건우,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대할게. 그동안 몰라봐서 정말 미안했다. 마이클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건우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건우는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건우는 완벽하게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우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면서 모든 의료진이 그를 보는 시선이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출신이라는 사실은 의료계에서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건우에게 간호사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다른 과의사들도 관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건우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특히 그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국경 없는 애 사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제시카는 평소와 달리 말이 적었습니다. 건우가 환자 보고를 할 때도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레지던트들도 이런 제시카의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건우는 제시카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환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경 응급실에 특별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7살짜리 한국계 미국인 소녀로 공원에서 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 울기만 했고 부모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임시 담당의가 되었지만 아이가 계속 우는 바람에 제대로 진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엄마가 한국말로 계속 아이를 달래려 하는데 마이클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없나? 마이클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건우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건우가 아이에게 다가가자 상황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한국말로 아이와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여기 아저씨가 아픈데 다 고쳐줄게. 무서워하지 마. 아이는 건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부모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한국인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건우는 세심하게 아이를 진료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를 하면서도 계속 아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머리가 아프면 아저씨한테 말해줄래? 여기일까? 아니면 여기일까? 아이는 건우를 신뢰하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심각한 뇌 손상은 없었지만
가벼운 뇌진탕이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우는 부모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집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는 건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시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환자와 가족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시카는 용기를 내어 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건우, 잠깐 시간 있어? 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시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제시카는 손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건우는 놀랐습니다. 제시카가 자신에게 사과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했던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특히 그 성희롱 발언은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짓을 돌이켜보니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국경 없는 의사회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건우는 조용히 제시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시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당신은 존경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건우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제 과거를 숨기고 있었으니 오해받을 만도 했습니다. 아니, 그건 당신의 권리야. 그런 아픈 과거를 숨기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나는 제시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새삼 깨달았던 것입니다. 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신의 말들이 너무 아팠어요. 제시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강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건우의 관대함에 제시카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건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변할게. 약속할게. 건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응급실에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 중상 환자가 실려온 것입니다.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시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가 담당할게. 건우, 도와줄래?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건우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건우는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제시카는 건우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고마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의료진도 감동했습니다. 제시카와 건우가 진정한 동료가 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시카는 건우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건우, 나 정말 변하고 싶어. 당신처럼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어. 건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실력보다는 배경에 의지해서 살아왔어. 삼촌이 과장이라는 것. 그것만 믿고 오만하게 굴었지. 하지만 당신을 보고 진짜 실력이 뭔지 알게 됐어. 제시카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건우를 통해 자신의 미숙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도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 정말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건우는 놀랐습니다.
제시카가 이렇게 진지하게 변화를 원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당신처럼 진짜 사람들을 돕고 싶어. 건우는 제시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정말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준비해 볼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건우.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건우는 제시카에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제시카는 진지하게 듣고 배웠습니다. 건우,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알게 됐어. 건우도 기뻤습니다. 적이었던 제시카가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건우는 과연 완전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고 병원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건우와 제시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본 모든 의료진이 감동했고 두 사람의 팀워크는 응급실에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케이스가 들어올 때마다 그들의 콤비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우에게는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의 처치는 완벽하게 해냈지만 막상 수술실로 환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공포였습니다. 그날의 기억,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수술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던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심각한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복부 관통상 환자로 대량 출혈 때문에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건우가 임시처치를 완벽하게 끝냈지만 외과팀이 수술실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김건우 선생, 같이 수술실에 올라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외과 과장이 건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수술실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폭격 소리, 무너져 내리는 천장, 그리고 구하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까지. 저는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를 봐야 해서 건우가 어색하게 거절하자 외과 과장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의 실력이면 수술실에서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시카가 그런 건우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를 봐야 해서 환자는 결국 외과 팀만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하루 종일 우울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아직 완전히 과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퇴근 후 건우는 홀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최근 자주 찾는 장소가 된 이곳에서 그는 밤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건우의 상태가 걱정되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건우, 괜찮아? 건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제시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수술실 얘기 나왔을 때 당신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 무슨 일 있어? 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라면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실이 아직도 무섭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곳이라서 제시카는 조용히 건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해줄 수 있어? 혼자 담아두기에는 너무 아픈 기억일 것 같아서. 건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시리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임시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술실에서 어린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고 저는 응급실에서 새로 들어온 환자를 보고 있었죠. 건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폭격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우리 병원을 직격했어요. 제시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있어서 운 좋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은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건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 어린 환자를 지키려 했어요. 자기 몸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었죠. 아이는 살았지만 그녀는 제시카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건우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무너지는 천장 소리, 그녀의 마지막 모습, 모든 게 생생해요.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술실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다리가 떨려요. 제시카가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우, 그 트라우마를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겠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의사를 포기하지 마. 더 많은 사람을 살려줘. 라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는 수술실에도 못 들어가다니.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제시카는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건우,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그녀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지. 당신이 응급실에서 살린 환자들을 봐. 박할머니, 심근경색 환자, 임산부. 그들은 모두 당신이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그녀의 마지막 말대로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 건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시카의 말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건우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대규모 화재 사고로 여러 명의 환자가 실려오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몇몇 화상 환자가 도착해 있었고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중증 화상으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당직인 외과 의사가 다른 응급수술 중이라 바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김건우 선생이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건우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술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환자는 위험한 상태고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포가 앞섰습니다. 제시카가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내적인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건우, 할 수 있어. 나도 같이 들어갈게. 건우가 제시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과 지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수술 중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그녀도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제시카의 말에 건우는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고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건우가 결심을 굳히자 제시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건우의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가까워질수록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옆에 있어 주었기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건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아?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에야말로 정말 해볼게.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건우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 건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얀 조명,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의 소음까지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시리아의 그 수술실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건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폭격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무너져 내리는 천장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건우, 괜찮아? 제시카가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미안해. 그때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건우가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증 화상을 입은 40대 남성으로 의식을 잃은 채 생사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내가 해야 해.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용 가운을 입으려는 순간 다시 그날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덮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피 묻은 수술복, 그리고 그녀의 차가워진 손의 감촉까지. 건우가 주저앉으려 하자 제시카가 단단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건우, 나를 봐. 여긴 시리아가 아니야. 여긴 안전한 곳이라고. 그리고 나도 여기 있어. 제시카의 목소리가 건우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시카가 건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분명 말했을 거야. 환자를 살려달라고. 그게 의사니까.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건우.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건우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용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우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메스를 쥔 손이 희미하게 떨렸고 집중력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시카가 옆에서 계속 그를 격려하며 보조했습니다. 화상 조직 제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상 부위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정교한 수술이 필요했고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진행될수록 건우는 점점 본래의 실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없는 애 사회에서 익힌 노하우가 하나둘씩 되살아났고 손놀림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관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건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시카는 건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그가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수술 중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수술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 건우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우의 머릿속에 다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도 이렇게 심정지가 왔었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다시 덮쳐왔습니다. 건우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건우, 집중해!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과 겹쳐 보였고 수술실 조명이 폭격의 섬광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돼, 또 이럴 수는 없어. 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시카가 건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건우, 정신 차려. 지금 이 환자는 당신이 살릴 수 있어. 제시카의 외침이 건우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건우는 다시 심폐소생술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완벽한 리듬으로 시행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실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 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안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혈압 안정됐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건우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그날의 기억에 압도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술을 재개한 건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환자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피부, 이식, 준비해 주세요.
건우의 지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시카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보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팀워크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끝났을 때 건우는 마침내 자신이 과거를 극복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수술실은 무섭지 않았고 그녀의 기억도 이제는 아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수술 완료했습니다. 건우가 마지막 봉합을 끝내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환자의 가족이 건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건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다시 의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며 제시카가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완전히 달라졌네.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정말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녀도 기뻐해주겠죠. 그날 밤, 건우는 마지막으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시카, 마이클, 에밀리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건우, 정말 축하해. 모두가 그를 격려했습니다. 건우는 주머니에서 그녀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이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건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동료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건우와 제시카는 함께 국경 없는 애 사회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시카는 건우처럼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같이 가는 거야? 건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당신에게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싶어. 제시카가 밝게 웃었습니다. 톰슨 박사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결국 두 사람의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희 같은 의사들이 있어서 희망이 보여. 건우의 마지막 날 응급실의 모든 직원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보여준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와 건우. 에밀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건우는 병원을 뒤로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다시 태어났고 진정한 의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러 가는 거야. 건우가 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그녀의 미소 같았습니다. 반년 후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건우와 제시카는 함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건우에게서 배운 대로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건우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건우는 텐트 밖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다가와 함께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해?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건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녀도 자랑스러워하고 있겠지. 응, 분명 그럴 거야. 그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일어나 환자를 맞으러 갔습니다. 건우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디 한번 써보고 임신이라도 해줄게. 그때 제시카가 했던 그 모욕적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사가 된 건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상처 입은 마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서 건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선 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해주세요. 건우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가장 먼저 꿈같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